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토 소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디토 소비는 마찬가지를 뜻하는 영단어 디토에서 유래된 용어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따라서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고 해요. 저도 이런 디토 소비를 종종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무심코 했던 그 소비와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가끔 지루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365일 모든 날마다 새로운 사건과 역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역사 속 오늘 10월 14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숨겨진 보물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지내보시는 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보물 같은 남자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진혁쌤, 운동 좋아하시죠? 네. 특히 몸 관리에서 건강하고 뚱뚱한 몸매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다이어트 같은 걸 하다 보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참 중요하잖아요. 식단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보상 심리랑 허기짐으로 인해서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운동 효과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고 건강한 몸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식단은 필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몸 관리에 건강한 식단이 참 중요한데 지구를 위한 건강한 식단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식탁에 음식이 오르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식료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이동거리를 푸드 마일리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로컬푸드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생산된 농작물들은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이랑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푸드 마일리지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은쌤, 그럼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사용하고 버려지는 순간까지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것인데 푸드 마일리지 점수가 적으면 그만큼 탄소 발자국도 적은 거겠죠?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건 역시 쉽지 않나 봐요. 하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의 부크부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고요. 작은 날갯짓이 일으킬 거대한 바람의 부크부크,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지은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소개할 책갈피는 어린 친구들도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지은쌤. 난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구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지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 바로 지구에 대해 잘 아는 것이니까 말이야. 우리 집이 사라지고 있어, 엘레나 판토아. 지구를 아는 만큼 지구를 구할 방법이 보인다. 태양계에서 생명이 숨쉬는 단 하나의 행성. 푸른별 지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대요. SF 영화에서만 떠오르던 지구의 끝이 이제는 사실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가족? 휴대폰? 우리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책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지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먼저라고요. 어때요? 지구를 지키는 시작. 어렵지 않죠? 책을 쓰신 엘레나 판토아 작가님 본인도 이러한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시래요. 작은 일일지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다. 저는 오늘 이런 실천을 해볼까 해요. 바로 10분 소등하기. 지구의 날에도 많이 하는 행사인데요.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8시 10분간 불을 끄고 지구가 만들어준 어둠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꼭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상 소중한 지구에 대해 이야기해준 책갈피 우리 집이 사라지고 있어 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시 쓰는 순위 월드컵 북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진혁쌤,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 질문하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진혁쌤도 그러신가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관심은 어느 정도 있지만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주제로 하는 한 달인 만큼 환경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많이 찾아보았어요. 이번 북플리를 통해서 환경과 지구에 대한 작은 관심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들려드릴게요. Let's play! 부크부크가 뽑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출발 탑 5. 선정 기준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제를 독자들이 얼마나 쉽게 또 재밌게 접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로 부끄부끄만의 순위를 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하네요. 5위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여운 곰 좋아하시나요? 저도 깨깨오톡의 춘식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귀여운 북극곰이 주인공인 동화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지경애 작가의 30번 곰입니다. 지구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겨울에도 봄꽃이 피어나는데요. 기후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니게 되는 곰돌이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사회 속 반려곰으로 자리 잡은 북극곰들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북극의 모습까지. 기후위기와 더불어 동물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안전하게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위 30번 곰이었습니다. 선생님, 환경이 뭐예요? 지구는 왜 아파요? 선생님이시거나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 책은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질문으로 환경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4위 질 알레 작가의 질문하는 환경사전입니다. 책은 아이들이 쉽게 궁금해하는 질문에서 시작해 다양한 기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려운 개념도 재미있는 만화 캐릭터들이 설명해 준답니다. 환경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4위 책은 질문하는 환경사전입니다. 3위 고상만 작가의 너의 바다가 되어입니다. 동물원에 갇힌 꼬마 돌고래 아토, 그리고 처음 동물원에 간 종아는 왠지 모를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 남방 큰 돌고래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돌고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한 가족에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종아는 아토에게 무모하게도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동물권과 나아가 가족의 따뜻한 정까지 느낄 수 있는 고상만 작가의 너의 바다가 되어 3위로 선정했습니다. 2위입니다. 저는 이 작가님을 교과서에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루이스 세풀베다 작가님의 연애소설 읽는 노인입니다. 제목만 보면
전혀 지구와 환경과 상관없을 것 같죠. 이 작품은 아마존을 둘러싼 인간들의 갈등을 통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아마존의 수호자 치코 멘데스에 바치는 이 작품. 2위는 루이스 세풀베다 작가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입니다.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환경을 주제로 한 책이 많다고 하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짜잔! 대망의 1위 작품이에요. 일단 압도적인 두께로 저희를 겁먹게 했던 책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환경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지필한 책입니다. 정답은 바로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책입니다. 2003년생 어린 나이의 소녀인 툰베리는 15살 때부터 환경을 위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변화하지 않으면 등교하지 않겠다는 등교 거부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후위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모여 기후위기 교과서라 불리는 기후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을 골라서 읽으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10월의 북플리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1위 책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책이었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주제가 책으로 녹아내면 얼마나 다양하겠어?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전기를 아껴 써요. 같이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책을 찾아보고 읽어볼수록 무궁무진한 변화를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정말 가까운 주제이다 보니까 더 마음에 쓰인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도 처음 환경을 주제로 정하고선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으면서도 무겁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했는데요. 오늘 북플리에 담기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독자들을 위해 환경을 주제로 한 만화나 소설이 최근에 더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지구와 환경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만큼 좋은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오늘부터 우리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기로 해요. 우리 부끄부끄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댓글로 공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북플리였습니다. 아, 10월에도 오디오북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컨셉인 거예요? 혹시 아침 방송 하시는 교장 선생님인가요? 제가 오늘 부크부크 청취자분들께 10월의 오디오북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오늘 작품은 이렇게 현대문명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지은쌤은 속세에서 벗어나 문명 없이 사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모두를 경험하며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은 지금보다 문명이 조금은 덜 발달했던 그 예전의 감성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편리한 지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저는 이 편리한 문명의 세계에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대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의 비판을 담은 오늘의 오디오북은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 작가의 월든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자,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1845년의 3월) 말경, 나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들고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내가 집을 지을 장소로 받은 곳이었는데 나는 집터 바로 옆에 자라던 곱게 뻗은 한창대의 백송나무들을 제목감으로 베어 넘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빌리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너그러운 처사라고 할 수 있으리라. 도끼 임자는 나에게 도끼를 건네주면서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도끼를 빌려올 때보다 더 잘 들게 해서 돌려주었다. 내가 일하던 곳은 소나무가 우거진 기분 좋은 언덕배기였는데 나무들 사이로 호수가 보였고 어린 소나무와 호두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숲속의 작은 빈터도 보였다. 호수의 얼음은 군데군데 녹아 물이 보이는 곳도 있었으나 아직 다 녹지는 않았으며 온통 거무스리한 색깔을 하고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낮에 그곳에서 일하노라면 때로는 눈발이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철로변으로 나오면 선로 옆에 노란 모래는 아지랑이 속에서 번쩍이며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선로 자체도 봄날의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종달새와 피비새와 그 밖의 새들이 사람들과 함께 또 한 해를 보내려고 어느 새인지 와서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흔쾌한 봄날들이 이어지면서 겨울 동안 쌓인 인간의 불만은 대지와 함께 녹아갔으며 동면하고 있던 생명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끼자루가 빠졌기에 호두나무의 푸른 가지를 잘라와 돌로 때려 쐐기를 박았다. 그런 다음 자루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물에 불리려고 도끼를 호수의 얼음 구멍에 담갔는데 그때 줄무늬 뱀 한 마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뱀은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15분 이상을 호수 바닥에 가만히 있었지만 별 불편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은 그 뱀이 아직도 동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사람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현재의 비천하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약 참다운 봄의 기운이 자신을 깨운 것을 느낀다면 그들도 반드시 일어나 보다 높고 영묘한 생활을 지향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땅을 파는 일에 각별한 즐거움을 느꼈다. 거의 어느 위도에서나 사람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일정 불변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도시의 가장 호화로운 주택에도 지하 저장실이 있으며 사람들은 옛날과 다름없이 거기에다 근체 식물을 저장해 둔다. 지상의 건축물이 사라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후세 사람들은 이 지하 저장실의 흔적을 본다. 나는 이렇게 땅을 파는 일에 각별한 즐거움을 느꼈다. 거의 어느 위도에서나 사람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일정 불변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도시의 가장 호화로운 주택에도 지하 저장실이 있으며 사람들은 옛날과 다름없이 거기에다 근체 식물을 저장해 둔다. 지상의 건축물이 사라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후세 사람들은 이 지하 저장실의 흔적을 본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집이란 땅굴 입구에 세운 일종의 현관을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새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을 때와 비슷한 한목적성이 있다. 만약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집을 짓고 소박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자신과 가족을 벌어먹인다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시적 재능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마치 새들이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노래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박달새나 뻐꾸기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 새들은 다른 새들이 지어놓은 둥지에 자기 알을 낳으며 이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나그네들을 조금 더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 짓는 일의 즐거움을 영원히 목수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에서 건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여기저기 꽤 돌아다닌 편이지만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공동체에 매여 있다. 9사람의 재봉사가 모여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속담이 있지만 재봉사만이 온전한 인간의 9분의 1인 것은 아니다. 목사도, 상인도, 농부도 역시 온전한 인간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노동의 분업은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목적에 이바지할 것인가? 물론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하는 일을 그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작품은 정말 오래된 작품입니다. 고전으로도 분류가 될 만큼 말이죠. 소로우 작가 본인이 1845년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통해 이 작품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무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셨으나 현대사회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정직한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 속 문장들이 더 와닿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디오북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먹방 좋아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방콕 생활이 늘면서 SNS 인터넷 방송의 문화도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먹는 콘텐츠 역시 더불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지 식재료가 건강하고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더 나아가 건강하게 식사하는 의식도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지금, 여러분은 뜻하지 않게 가소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무시할 순 없지만 건강한 지구와 건강한 나를 위해선 내 몸에 맞게 먹는 진정한 식사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구를 위한 건강한 식단을, 나를 위한 균형 잡힌 적당한 식사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럭셔리한 식사가 아닌 진짜 식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기회가 되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꼭 도전해 볼게요. 지구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저는 물론 골고루 잘 먹는 남자이지만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하는 유연한 채식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채식의 건강함은 올리고 부담감은 줄여주는 방법이랍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는데 끝나고 간식으로는 꼭 채소가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나 하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부크부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아나운서 장진혁이었습니다.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